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제 12개 부처장관 후보자 인선 이제 단행한 사진을 저희가 전날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어제도 똑같이 다뤘습니다. 5선이죠. 안규백 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서 64년 만에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 지금 기대와 우려가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융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 해서 진짜로 이제 인선을 이렇게 단행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먼저 듣고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뭐 전혀 융합적이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좀 정치 편향적이면서도 좀 보온 인사적 성격이 좀 강하다. 지금 일단 정치인이 현역 전현직 의원 포함해서 이제 6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거의 뭐 의원 내각제처럼 이제 정치인이 이제 장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고 특히 건월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대선 어떤 뭐 그 농공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용부 장관이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 민주 어떤 노총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가장 큰 지지 기반인 민노총의 어떤 그렇게 보면 좀 보온을 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방위병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움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다 합니다. 즉 군의 어떤 행정으로서 예를 들면 뭐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다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네.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작전이라든지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거든요. 네. 국방위원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방위병 출신 안규백 의원은 저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또 통일부 장관의 정동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04년 5년도에 통일부 장관 했을 때부터 당시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친북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전부 다 지금 이제 친북 라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북한 쪽의 이런 정책들은 이제 친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어떤 우려를 할 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유난히 좀 네이버 출신이 많습니다. 지금 하정우 AI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고 한성숙 지금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도 CEO를 하고 지금 이제 네이버 고문을 하고 있는데 왜 네이버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등용할까?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네이버가 뭡니까? 이런 어떤 그 ICT 회사 이전에 또 포탈로서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 설정도 그렇고 특히 또 성남 FC의 40억 후원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참 끈끈한 인연이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 특정 기업에 이렇게 지나치게 좀 편향된 그런 좀 인사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린 이제 빅픽처네요. 네. 빅픽처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인물들? 안규백 장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뭐 성격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뭐 거기도 이제 반미 뭐 민주당 전체가 사드 반대하고 뭐 반미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 하나의 정리 그렇게 한 40년 전 와이스 때 하고 군이 아직 그 이후에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많이 미흡하고 네. 이번에 국민들이 이 계엄 상황을 보면서 군의 지도 장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막 이런 부분들 저는 뭐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한 번은 해볼 필요도 있다 이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정권에 매달려 있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군과 이제는 이 정이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내란이라고 자기들이 계속하고 개헌 문제를 그렇게 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은 이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지만은 항상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메시지가 좀 있어야 돼요. 네.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넣을 때는 군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하라고 이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놨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군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군 자체의 소명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NLL 부분이나 이쪽에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 그러한 짓거리도 했다고. 그런데 남북 문제가 잘못돼가면요 국방부가 또 잘못된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관록이 있고 오선국 의원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안규백 소위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이참에 군을 제대로 된 정치와 분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네. 정동영 저분 햇빛 정책 한다고 난리했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딱 때렸을 때 미국이 때린다고 이스라엘하고 협의를 해서 때렸잖아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핵 프로세스를 중단해라. 이런 그것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 무기를 안 갖고 있어요. 아직 핵탄두를. 그런데 북한은 50개에서 100개 갖고 있다고. 거기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동영이에요. 20년 전 햇빛정책 완전히 망한 햇빛정책이 그 그놈의 햇빛정책 때문에 지금 북한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나와요? 햇빛정책 때문에 북한 핵이 엄청난 핵국가가 되고 지금은 미국도 북한 핵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핵의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올리는 단계가 이제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엄청난 역할하고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다가 핵을 갖고 살게 만든 장본인이 정동영입니다. 그런 사람을 20년 전에 했던 사람을 다시 컴백시킨다? 사람도 어지간히 없다. 정동영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햇빛 정책이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햇빛 정책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 뭐라 했어요? 절대 북한 핵을 만든다. 만들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돌아가셨어. 노무현 끝까지 북한 대변인 한다고 시간 끌어주다가 문재인은 더 했어요. 미국까지 속여가면서 북한 핵을 이제 SLBM, ICBM까지 다 만드는 과정들 다 했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정동영이라는 사람 20년 전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좌파 정권에 의해서 북한 핵이 완성됐는데 그러면 좌파 정권의 햇빛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 햇빛 정책을 실행했던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정동영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면은 이제 뭐 다 떠나야 된다고 떠들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장관 주니까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인사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인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장관 인사 중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 인사는 해소가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인사를 밀어붙이기로 했지만은 장관 인사 중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가 가장 잘못된 인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이제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아까 네이버 인사가 좀 많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네이버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때 이제 그 네이버가 성남 본사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깊은 인연이 또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좀 네이버 인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선을 좀 단행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FC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좀 진행 중이죠. 물론 뭐 지금 뭐 의혹이에요? 아니 의혹이 아니고 분당 4억 이전.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예요. 그 성남FC 관련해서 40억을 네이버에서 성남FC에 이제 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3자 뇌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이제 대장동 등과 이제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걸 일단 그 중지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됐냐면
이제 그 분당으로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특혜를 줍니다. 어떤 용적률도 특혜를 주고 또 출입구도 원래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고속 그 도로로 나는 그쪽으로 특혜를 주고 뭐 그런 어떤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게 성남 FC에 이제 40억을 준 게 이제 3자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제 확정을 지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엮여서 자연스럽게 네이버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시절부터 굉장히 좀 친밀함이 있다. 또 그리고 저도 이제 하정우 지금 AI 수석 그리고 한성숙 지금 장관 지명자를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역량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포탈이잖아요. 포탈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네이버가 사실 그 전부터도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네이버 관계자들을 우대한 것들은 특히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데 있어서 네이버의 관계를 더 좀 끈끈하게 하기 위한 어떤 또 토석이다. 예, 그렇게 충분히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어떤 얘기들을 다 들어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린 큰 그림이었다. 그냥 이렇게 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